오늘, 어제, 요 일주일 내에 온통 매체의 각종 제목으로 등장한 바로 정호영 스스로 정리를 해야 된다. 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지명자의 이른바 윤석열 당선인의 지명철회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을 해야 된다. 그게 오히려 당선인의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어제 오후 2시에 정호영 후보자가 어떻습니까? 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 끝나고 오히려 더 꼬리에 꼬리를 물은 의혹이 더 짙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네, 긴급 기자회견을 했으면은 뭔가 문서라든가 이런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를 하면서 이 정호영 아빠로서의 그 정호영 상당히 억울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만천하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혀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결정적인 증거를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사 편입, 그 유의전원 편입은 교육부의 감사를 받겠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아들의 군 미필, 또 아들의 그 의혹이 불거진 거는 병무청에서 재검을 받게 하도록 하겠다. 글쎄요, 그것만 갖고 정호영 이 병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수행하는데 수행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국민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네, 긴급 기자회견을 했으면은 뭔가 결정적인 얘기, 정말 억울하겠구나. 정말 저 정도 증거면은 장관직 수행해도 되겠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교육부의 감사를 받겠다. 또 병무청의 재검을 신청해서 또 받도록 하겠다. 이걸로 뭐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호영 후보자는 국민들의 지금 눈높이가 또 국민들의 법 감정이 어느 정도까지를 아주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워낙 민감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정확한 워딩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빠 찬스 논란이 확산이 되고 있다. 어제 정호영 후보자가 해명에 나섰지만 그렇죠? 네.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안 되겠구나라는 그 해명이 오히려 변명 비슷하게 꼬리에 꼬리를 물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정호영 그 후보자를 좀 이렇게 디펜스를 해주고 싶은 마음도 저는 있습니다만은 하는 걸 보고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미 갔구나라는 네. 자, 보십시오. 딸 의대 편입 면접 때 만점 준 세 사람. 만점 준 세 사람이 다 정호영 병원장의 다 지인, 교수. 네. 그러니 이게 민심이 성날만 하지 않겠습니까? 만점을 줬는데 교실에 1, 2, 3가 있는데 여기에 3명씩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면접이 3명씩 갔는데 제1 교실에서는 52점, 제2 교실에서는 51점, 그렇지만 제3 교실에서는 만점인 60점을 받았다. 자,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다? 설명을 할 겁니까? 3명의 교수가 다 병원장 정호영 교수와 지인 관계, 또 학교에 같이 이렇게 근무를 하거나 또는 논문을 같이 쓰거나 세 사람이 모두 다 아주 가깝게 지냈던 지인이자 절친 교수였다라고 하는 네. 그래서 60점의 만점을 주고 결국은 그걸 바탕으로 그 어렵다는 의대, 의전원의 편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고주god대로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저 하나만으로도 이미 국민들의 감정선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는지를 정호영 후보는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만점 준 3명이 정호영 동문과 논문을 함께 쓴 지인이다. 또 면접관 당일에 배정을 했기 때문에 청탁이 불가능하다는 정호영 후보자의 그런 해명, 이거를 그렇구나. 이건 정말 원천적으로 그런 부정이 끼어들 염려가 없네 라고 그렇게 고개를 끄덕일 국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됐을까. 네. 아들 현역에서 공익근무 판정, 이것도 지금 의혹이 벌거지고 있죠. 네. 몇 개월 만에 1급에서 4급으로 그게 어떻게 바뀝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는요,
정호영 물론 의사이기 때문에 정무감각이라든가 이런 걸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윤 당선인으로부터 자 호영아 둘이 40년 지기라는 거 아닙니까? 자 호영아 네가 한번 그 보건복지 장관 임명을 해줄 테니까 잘해봐 라고 얘기를 들었어도 안 됩니다 당선인님, 저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물론 뭐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졌기 때문에 사실은 위법 사례는 없습니다만은 국민들이 아마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괜히 제가 내정자로 지명이 되면은 우리 당선인의 초반 개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적절치 않습니다라고 스스로 고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친구를 위한다면, 대한민국을 위한다면. 그렇지만 그걸 넓적 받아가지고 나는 위법 사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청문회에 자신 있게 통과할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정호영 후보자의 정무 감각이 기본적으로 좀 떨어진다. 뭐 의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제가 이해는 하더라도 이거는 청문회를 그렇게 통과를 하고 국민들이 공감을 해줄 거다 생각하는 자체는 굉장히 큰 미스테이크였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검증팀. 하루 만에 검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검증 동의서가 바로 장관 지명한 지가 하루 전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물색을 했는데 아마 썩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장관 발표를 하기 하루 전에 정호영 씨한테 연락을 해서 이러이러해서 장관 후보자로 내가 지명을 한다. 그러고 검증에 필요한 동의서를 써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불과 하루 만에 동의서를 써주고 검증이 딱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당선인 팩트를 확실해야, 윤 당선인은 지금 어제도 얘기를 했죠. 과연 이게 위법 사유인지 팩트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팩트 이전에 그렇습니다. 팩트 이전에 조국 사태와 결이 같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국민을 설득이 불가능합니다. 네. 바로 그래서 정호영의 부실 검증론이 확산이 되고 있다. 그렇죠? 바로 하루 동안에 얼마나 검증을 했겠습니까? 그러고 이미 정호영 교수와 병원장과 윤 당선인은 40년 지기 친구라는 게 만천하에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검증팀이 이건 아들, 딸 문제, 편입 문제도 있고요. 또 아들의 병역 문제도 이거는 아주 상당한 위험 부담이 큽니다. 이거 내정 철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검증팀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40년 직이라는 그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어마무시한 그런 무게 중심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이번 조각이 뭐 전문가 중심으로 하는 건 좋은데 바로 윤석열 당선인과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포진했다는 것은 앞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야 할 대목이다. 지금 정호영 당선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한동훈은 조금 예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 후배 검사이지만 지금 쓰임새가 분명하게 검수완박이라든가 이 검찰개혁 그런 것들을 법리로 싸워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약간 다른데 또 한 가지 있죠. 네, 지금 행안부 장관, 행안부 장관도 너무 충안고등학교 1년 후배, 서울법대 후배, 그리고 30년 넘게 알아왔던 후배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친소관계가 많이 작용을 했지 않느냐라는 것들로 상당히 취지는 전문가 등용이라는 아주 숭고한 취지이지만 친소관계가 그것을 엎어서 많은 분들이 이거 좀 우려를 하는 그런 부분이 당선자는 감안을 해야 됩니다. 네, 앞으로의 어떤 2차 내각, 3차 내각 5년 동안에 꽤 있을 텐데요. 네, 지나치게 이렇게 가까운 분은 본인을 위해서도 또 윤 당선인을 위해서도 후손으로 비켜주면서 성공적인 정부가 가야 할 길이라든가 이걸 외곽에서도 얼마든지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냥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거에 내막을 하면요. 행안부 장관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선거를 진두지휘할 그럴 소관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정말 내로남불을 지적을 했듯이
똑같이 저쪽 진영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조각 또는 2차 이 행정부를 구성할 때 똑같은 내로남불. 야, 네가 하면은 로맨스고 뭐 다른 사람이 하면 그럼 뭐 불륜이냐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지적을 받을 수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로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딸 3고사실에서는 60점 만점을 얻은 게 저게 더 어제 기름을 부었죠. 1, 2고사실에서는 바로 53점, 51점 면접 점수입니다. 60점 만점에. 그런데 유독 세 번째 고사실에서는 이제 이게 교실을 3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한 교실에서 3명씩의 이 교수들이 면접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교시 끝나고 바로 2교시를 들어가고 여기 끝나면 3교시를 들어갔는데 1, 2교실에서는 51점, 53점 맞은 사람이 어떻게 3교실에서는 60점 만점을 얻습니까? 네, 바로 여기에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바로 저 3교실에서 60점을 받은 60점을 준 사람을 일일이 한번 체크를 해보니 바로 정호영 병원장과 아주 가까운 교수 또 논문도 함께 쓴 아주 절친 교수들이었다라고 하는 네, 그런 내용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니 바로 정호영 사퇴론이 그래서 불거지는 것입니다. 네, 정호영 그 후보자는 오해를 살 수 있지만 아들, 딸 그럼 다른 학교로 보내야 됩니까? 라고 항의성 그 멘트를 했는데요. 네, 바로 저렇게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면 할수록 늪에 빠진다는 것을 아마 본인도 이제는 아마 알 것입니다. 오해를 살 수는 있겠다. 내가 재직하는 경북대 의대에 그것도 딸이 먼저 그 다음에 떨어졌던 아들은 그 다음에 또 재수 삼수를 해가지고 그 어렵다는 의학전문대학원에 편입을 했다. 이건 그러면 아들, 딸을 다른 학교로 보내야 하나라고 약간 항의성 그 멘트를 하는 건데 이미 그 실기를 했다. 이미 늦었다라는 것을 제가 깨우쳐 드립니다. 네. 자, 정호영 후보자 의혹과 남은 해명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경북대 의대 편입에 아빠 찬스 특혜를 지금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정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사위원 총 50명 시험 당일 무작위 배정을 해서 원천적으로 부정이 끼일 틈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네. 글쎄요. 해명은 정말 뭐 해명이죠. 이걸 많은 분들이 저 해명 고지고대로 믿을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편입 떨어진 아들 다음에 신설된 특별전형으로 합격했다. 예, 특별전형은 교육부 방침이다. 병원장 결정 권한이 없다. 세 번째입니다. 경북대병원 자원봉사에 아빠 영향력을 미쳤나. 네 번째, 딸 구술면접 만점에 아빠 영향을 미쳤나.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죠. 아들이 경북대 학부생 시절 KCI 논문에 공동 저자 등재했다. 예, 바로 저게 조국과 조민 사태를 연상하게 하는 예, 그런 이 행동들이 지금 주르륵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아들 현역 판정 받았다가 5년 뒤 4급 보충력으로 이른바 현역에서 면제가 됐다는 얘기죠. 현역에서 빠지고 보충력으로 편입이 됐다. 여기에다 또 농지법도 있습니다. 농지로 구입한 땅 농지법.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바로 이 정 병원장이 숙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본인이 땅을 경작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예, 뭐 이유 없는 그 구실은 없다고 하지만은 글쎄 해명이 우리 국민들의 정서 또 눈높이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라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바로 이런 그 정호영 이른바 사태에 윤석열 당선인은 뭐라고 어제 얘기합니까? 부정 팩트를 먼저 봐야 된다. 또 인수위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청문회 때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을 해달라라고 청문회까지는 밀어붙일 그럴 그 태세입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제가 보기에 청문회 직후에 본인이 사퇴를 하는 모습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예 깨끗하게 청문회 전에 그렇게 본인이 사퇴를 밝히는 게 더 모양새는 좋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네, 아직까지 윤석열 당선인은 미련이 있어 보이죠. 예, 부정하다는 또 불법을 저질렀다는 팩트가 있어야
내가 뭐 후보 사퇴를 시키든 말든지 할 거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미 국민들의 그런 공감대, 이것은 윤 당선인과 또 정호영 이런 분들과는 많은 이미 한참 멀리 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난 정호영도 입장이 이해되는데, 크크님은 또 이렇게, 입장 이해를 하는 쪽이시군요. 네. 하늘땅님, 또 토미레스는 검증 안 해도 각이 나옵니다. 망신입니다. 정호영, 맞습니다. 예, 토미레스님은 또 아주, 바로 사퇴를 해야 그나마,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안 준다라는 말씀. 네. 문통도 농지법 위반하고 양산에 집 짓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땅님은 또, 문재인과 곧 양산으로 내려갈, 문재인과 또 비교를 해 주셨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 들어가기 전에 만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만평입니다. 정호영 의혹에 부정의 팩트가 있어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로 윤석열 당선인이 아직까지 미련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제발 좀 우리가 팩트로 얘기를 합시다. 부정 또 불법 팩트가 드러나야 후보를 사퇴시켜도 사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또 다른 가장 중요한 팩트는 바로 국민정서. 예, 제가 얘기한 건 뭐 그대로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 저 만평을 지금 이제 처음 보는 만평인데, 제가 만평은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사전에 쭉 만평을 어떻게 해설할까 하는 것보다 딱 만평을 보자마자 떠오르는 그런 촉, 감 이런 걸로 만평을 제가 해설을 해드리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역시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대개 이 감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팩트가 바로 국민정서다. 그런데 국민정서는 이미 윤 당선인의 기대와는 다르게 상당히 앞서가 있다. 그리고 강을 이미 건넜다라는 걸로 제가 만평을 해설을 해드렸습니다.